어제에 이어서 세 분의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이스트 고장 하마쌤 하장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영재가구 입시를 하고 있는 바른쌤 김창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사고 외국 국제고 진학 지도하고 있는 버럭쌤 김진기입니다. 예. 역시 오늘도 그 한마쌤께서는 일반고의 대변자, 그리고 바른쌤은 영재학교 과학고의 대변자, 버럭쌤은 자사고 외국 국제고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자, 어제 저희가 학교 생활 그리고 교육 위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성격의 6번째 라운드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각 학교마다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 학교의 그 대변자들 선생님들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교육비가 비싸다고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나요? 이제 뭐 평균적으로 보면 비싼 학교는 뭐 1,000만 원이 넘고요. 그게 연간에 네, 소요되는 맞습니다. 비용이요? 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학습자들한테 사실은 그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개인 부담도 상당히 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워낙에 수업의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지원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로 많이 좀 개인 부담금이 있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장학금 제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회사, 다른 대기업들에서 미리 영재학교 친구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생각보다 그런 비용들은 문제가 안 될 수가 많이 있죠. 받고. 예, 맞습니다. 예. 네, 버럭쌤입니다. 자사고는 대체적으로 전통이 있고 또 다소 오래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상상고 예를 말씀드리자면 네, 선배가 다 누구겠습니까? 네, 대부분 의학 계열에서 또 쟁쟁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분야의 네, 그 그렇죠. 주요 인사들이 또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예, 또 그렇고 또 민사고도 또 오래된 자사고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아웃풋이 굉장히 좋다고 예. 볼 수 있고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약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등록금 부분만큼은 자사고 좀 예, 등록금 랭킹하면은 역시 또 자사고 외고 예. 국제고가 또 탑랭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기본 민사고가 네, 2천만 원 이상 찍어주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쟁쟁한 학교에서는 보통 1,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뭐 일반고도 뭐 싸지만, 근데 일반고는 뭐 여러 가지 뭐 학비나 이런 거를 벗어나서 이제 이 기숙사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그런 제도적 장치 부분에서는 좀 집에서 네. 그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또 선택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7번째 라운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의 이제 대학 진학의 결과 그리고 추이를 동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쌤 김창복입니다. 일단은 뭐 대학 진학 랭킹을 많은 어머님들께서 교육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딱 자주 보이는 이름이 그렇죠. 뭐 서울과고 그다음에 땡땡 영재학교. 그렇죠. 영재학교, 뭐 과학고 이런 것들이 뭐 탑 뭐 20위 안에 뭐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많은 학생 수에서 배출된 서울대 합격생이 아니라 소수 합격생에서 배출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는 뭐 50% 이상이 서울대를 진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입 실적에서는 사실상 영재학교와 과고는 이미 뭐 검증이 끝났고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입시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이는 어때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대학교에서 이공계 TO가 정해져 있고 그 이공계 TO를 당연히 채우는 우선순위는 영재학교와 과고의 학생들일 수밖에 없죠. 의치한 약학 계열로 가던 학생들의 숫자는 이렇게 대입 지도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줄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도 많은 압박을 하고 있어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영재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워주지 않아요. 의대를 한다는 친구들한테. 예. 영재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고 생활기록부의 한 10배 정도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좀 기록된 생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나왔는데 그 생기부를 냈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불이익이죠. 예. 네, 버럭쌤입니다. 바른쌤 얘기 잘 들었고요. 딴 거 없습니다. 숫자가 말을 해줍니다. 통계와 보듯이 저희 자사 외국 국제고는 8박미인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아까 방금 의치한 얘기하셨죠. 예, 뭐 상상고 2018년도 의치한 190입니다. 예. 뭐 얘기할 게 없는 부분이고요. 좀 청취자분들
뭐 바른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마치 그 상위권 대학의 진학의 1순위가 영재학교 뭐 따라 다음 이어서 자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이 한 학교당 등록자 수에서 봤을 때 영재학교가 40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그 유명 자사고 기준으로 보면 한 학교당 등록자 수가 51.2명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자사고를 통틀었을 때는 다소 수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두 학교에서 어떤 순위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바른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그 성격과 목적이 좀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어느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또 영재학교 대신에 자사고 외국 국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예, 보통 교육 사이트 등에서 등장하는 어떤 뭐 순위들, 서울대 뭐 진학 순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감춰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합격을 했지만은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더 좋은 뭐 의치안 또는 해외의 아주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랭킹을 그대로 대학의 서열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자사나 국제 외조고에서 좀 좋은 장점이라는 것이 저는 절대적인 숫자보다도 현재 그 대입이 이제 방향이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 현재 뭐 외대부고나 대원외고 등등 이런 학교들에서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굉장히 고른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네. 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뜻이니까 네.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자사나 외국 국제고 중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학교처럼 균형 있게 또 입시 준비되어지는 그렇죠. 학교도 있고 그 균형이 조금 무너져 있는 학교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저 바른쌤이 얘기하신 영재학교가 예. 좀 그런 균형이 좀 다소 무너져 있긴 해요. 아 저는 이제 자사고 외국 국제고를 여쭤봤는데 그 균형이 그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이제 영재학교 과고다 이렇게. 통계가 말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좀 말씀해 뭐 주시고 숫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영재학교 과거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수학 특기생 전형이라고 전형 자체가 아예 예. 쏠림 현상이 있을 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정시 진학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 인원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인원이 늘어나지만 어쨌든 뭐 수시 위주로 가는 학교입니다. 예, 이 질문의 답은 버럭쌤을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마쌤입니다. 일반고는 예. 뭐 대학 실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마다의 그런 거는 있는데 딱 하나는 이제 학구열이 높은 지역은 그래도 뭐 무시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대입 지도하는 상황에서는 학생이 자기 공부를 뭐 환경과 무관하게 잘 영위만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일반고가 더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한번 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라운드의 질문입니다. 학교별로 그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마다 대학 진학 전략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를 어떻게 어떤 전형으로 준비할 것이냐, 또 정시 준비하는 것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현재는 어떠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재 되어지는 추이와 변화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재학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영재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 수업을 이용해 가지고 대학교의 입학을 유리한 측면을 가져가고요. 그다음 입학 후에도 학점 자체를 먼저 따고 준비하기 때문에 졸업도 상당히 수월해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생 전형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치열합니다. 영재학교 학생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하지만 이미 전형 자체를 따로 저희들이 특화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으로 수시 위주로 준비가 되고요. 정시는 말씀드렸던 뭐 약간 이제 영재학교에 왔지만 의대나 이쪽을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영재학교보다는 과학고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쪽으로 가는 이제 내신을 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에서 상당히 난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영재학교 8개 학교에서 먼저 네.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옛날 같은 이제 과거의 학생들의 수준이 다 좋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기 졸업도 약간 줄었고요.
그 대신에 조기 입학이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는데요. 조기 졸업은 이제 과거에서 졸업을 시켜주는 거라면 조기 입학은 대학교에서 과거 친구들을 뽑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인원도 솔직히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서 30% 안에 드는 친구들은 여전히 뭐 대입 실적이 좋겠지만 한 50% 정도 친구들이 옛날에 비해서 대입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50%를 벗어나는 뭐 그 정도도 사실은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 바른쌤 말씀은 이제 그 정도 위치가 예상되는 학생들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고 네. 쪽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럭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 자사 국제 외국 국제고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학 전형에서 이제 갖출 수 있는 것은 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갖추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학교마다 너무 다르죠. 또 네, 그렇죠. 네. 많이 다르고 지금 비율도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시 학종 중심은 뭐 아주 강세를 네, 뭐 나타내고 그렇죠. 네, 있다고 뭐 볼수 있죠. 거의 예. 뭐 이 학교들을 위한 전형이라 해도 뭐 크게 과하지 않을 만큼. 예. 예. 근데 실제로도 지금 보시면 교육 개정 이후에 지금 제가 확인한 학교 커리큘럼 상에 의하면 지금 그 교과가 편성된 건 지금 거의 다 지금 편성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사실은 그 좀 일반고에 저는 아쉬움이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이제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일부의 그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지역의 일반고는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버럭쌤 말씀하신 그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정말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해서 전부 다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바뀌어지는 교육과정과 입시 취지를 아주 잘 살리려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고 지금 아마 뭐 지금 한창 이 교육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앞으로도 지금 자사 외국 국제고에서는 이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도한 노력들이 시도를 많이 해서 가장 적합한 대입 형태를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해한 것으로 요약하면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여러 트랙을 준비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마쌤입니다. 일단 일반고는 전략적으로 약간 핵심 사항은 중학교 때 내신을 탈피하고 고등학교 때 내신을 올인한다. 이게 약간 전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대입에 반영이 되냐 그 부분은 아닌데 이제 특목고를 가려고 하거나 영재학교 가려면 중학교 내신을 챙겨야 되는 거죠.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내신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 일반고는 탈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보다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 잘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한 방법을 예. 택하더라. 그래서 그 동일한 시간을 드린다라면은 다른 공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하는 공부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 있다. 자유롭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인 건 중학교 내신에서 탈피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아내서 예. 교과 전형에 조금 예. 더 갈 수 있는 예. 방안을 찾더라. 이게 예. 1번이고요. 2번은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도 예. 의대를 잘 보내는 일반고로 유명한데 지역으로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능을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예. 중학교 때부터 수능 강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신 기간도 별로 부담을 안 주고 뭐 점수 안 나와도 수능 잘 보면 돼라는 생각에 예. 학습법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내신에 대해서 탈피하면서 예. 수능과 이 고등학교 네. 내신 이 두 가지를 잡는 전략으로 대학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예. 저는 판단됩니다. 뭐 대입 수시를 좀 보다 보면은 확실히 학종 전형에 의해서 그 다양한 활동들을 그 고려해서 평가를 하지만은 전반적인 경향은 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네. 이유는 학생부의 기록 자체가 간소화되다 보니까 이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글감이 적다 보니까 점차 교과를 비중을 조금 더 두는 방식의 네, 또- 대입을 하고 네. 있고 그게 일반고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리고 게 이번에 아닌가. 교육과정 바뀌고 또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얘기도 나오는 부분에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성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서 예. 약간 유리한 지점들을 찾는 게 일반고에서 좀 추후에 전략적으로는 한번 승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다음 라운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어제도 하마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학교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지 그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 질문 한번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R&E 소논문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자신의 진로에 맞는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공 과목을 대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때 진로를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네, 버럭쌤입니다. 사실 그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에 가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영재학교가 좀 달라요. 미리 이제 이렇게 진로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는 뭐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저희도 똑같이 이제 R&E 같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 진로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학생하고 3년 내내 이렇게 가꾸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대입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공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학교 내에서 영어 프로그램이나 또 영어 수업을 굉장히 좀 특화해서 많이 시킨다고 들었어요. 뭐 외고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자사고 안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영어에 대해 심화된 내용들을 많이 다룬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학이 지났을 때 최근 들어서 대부분 대학 수업들이 영어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전공 수업은 거의 뭐 영어로 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대학 진학 이후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어학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버쌤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선택이라는 부분이 좀 빨리 진행되면 너무 좋지만 좀 아이들마다 좀 늦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뭐 진로는 워낙 중요하니까 자기의 진로를 좀 다시 고민 많이 하고 1학년 때부터 하는 과정들이 되면 다양한 루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도움이 또 있나요? 일반고에서는? 뭐 일반고에서도 이제 상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전문성 부분을 만들어서 많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진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고 학교에서 그 일반고 같은 경우 또 뭐 자유동아리, 편성 이런 부분이 사실 매우 활성화돼 있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진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10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각 학교별로 말씀 못하셨던 숨겨둔 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제 자부심들, 학교마다의 자부심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영재학교는 일단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 방향도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일반고는 사실 변화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워낙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입시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뭐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하기도 하고 변화가 많지만 사실 솔직히 영재학교와 과고는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거고 저희 나라 이공계를 이끌어갈 최상위 친구들을 교육한다는 목표하에 교육이 진행될 거라 그런 면에서 확실한 이공계가 꾸민 친구들은 영재교 과고를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럭쌤입니다. 사실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방송 쭉 진행하면서 마치 뭐 너무 팔방미인 이거 뭐 교과 이외 활동 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 이런 오해 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대변하고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영수라 하죠. 이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저명한 수학자들의 명사특강, 그다음에 각종 수학 경시 대회, 그다음에 수준별로 교과 수업 이런 게 너무나도 잘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내실도 착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뭐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나중에 그 관련 학생들 혹시 만날 기회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 자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국외 대학에 대한 진학이라던가 향후 유학을 통한 이러한 것 부분까지 학생들이 이미 계획이 철저하게 잘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교과 이외 학생부 종합전이 할맞은 부분뿐만 아니라 교과까지 아주 탄탄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사 국제 외국어의 특징이니까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진학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마쌤입니다. 뭐 일반고에서 조금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자신의 그런 강점들을 살렸을 때 학교에서 좀 많이 밀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우수성을 네.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눈을 띌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네. 또 최선을 다하고 좀 눈에 띌 수 있는 네.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영재학교나 과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너무 많아서 네. 본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 부담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내부에서든지 외부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나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들은 일반고의 학생만큼 봉사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지만 그 고등학교 내신 관리 좀 쉬우면서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줄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한다면 일반고에서도 우수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은 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오늘 이렇게 10라운드로 그 항목별로 저희가 한번 학교를 좀 비교해보고 그 선택하는데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봤는데요. 실제로 그 대변을 하면서 본인 학교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 유형의 학교들에 대해서 그 이런 부분 좀 부럽더라, 솔직히. 하마쌤입니다. 많이 좀 부럽고요. 뭐 일반고 대변인으로서도 하지만 어떤 점이 부러우신가요? 예. 그래서 일단 영재과고 쪽은 나라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사특목 학생들은 선발하는 과정도 있지만 아이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설립 취지가 좀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칭찬을 좀 하고 싶은 학교입니다. 예. 네, 버럭쌤입니다. 저는 일반고가 최근 들어서 정말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다는 걸 지금 몸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뭐 어느 학교인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작년에 그 일반고 교감이신 몇몇 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경청하시고 달라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반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땐 최근 들어서는 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좀 더 이 부분이 안정화돼 가면 일반고도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영재학교는 말씀드렸던 그런 경쟁이 치열한 학교여서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조금은 이제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고는 이제 정말 뭐 저희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부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준비해 주신 세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양한 상담 사례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